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미라클 나잇 벌써 8번째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미래를 어떻게 선점하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단어를 얘기하란다면 바로 뭘까요? 리부트. 자, 왜 리부트일까? 2020년 제가 책을 썼을 때 리부트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리부트 안에는 가득 담겨져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였었어요. 미래에 대해서 개인의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를 2년 전에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 현재를 사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현재를 열심히 생계를 헤쳐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중에 30% 40% 시간을 내서 미래를 살라는 거였어요. 현재에서 미래를 사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현재에 용기를 내서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에서 미래를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 저는 항상 시간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열심히 생계를 유지해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 달에 뜨는 강의는 뭘까를 막 연구해요. 그리고 영업도 열심히 했어요. 전화도 돌리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나가서 강의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강의 갔다 와서 울고. 왜 울었냐고요? 잘 안 되니까요. 원래 강의하고 나면 우는 시간이 반이고 그 준비하는 시간이 반입니다. 원래 초보 때는 우는 시간이 반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갔다 오면 그때 인트로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에피소드 그거 쓰면 안 되고 딴 거 썼어야 되는데, 강의 평점 85점밖에 안 나와서 난 그 회사는 다 갔어 뭐 이러면서 집에 와서 눈물의 일기를 씁니다. 그렇게 일기를 쓰고 나고, 그리고 나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눈물을 싹 닦고 다음 준비를 하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안 풀려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건 오늘 우는 거 그리고 내일 강의밖에 없었거든요. 미래도 종류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고요, 모레라는 미래가 있고요, 3년 후라는 미래, 5년 후라는 미래, 다 달라요. 하루 안에 이걸 다 담아야 되는데 나는 초보 때 오늘과 내일밖에 못 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울고 내일 또 우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걸 몇 번 겪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왜 내 하루 안에는 3년 후가 없지? 내 3년 후는 안 봐도 뻔해. 여러분, 굳이 제가 3년 후에 뭐가 될까요? 제가 3년 후에 잘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지 하루를 보면 3년 후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내 3년 후를, 내 5년 후를 내 하루 안에 담는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거의 20년 넘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강의 싹 없어져서 무직됐다라는 유튜브에 선생님 올린 영상 봤는데, 근데 몇 개월 안 돼 보니까 NKYU가 생기고 거기에 학생이 몇몇 명이 됐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방향전환을 빨리 하세요? 어느 날 방향전환을 한 게 아니라 매일 방향전환하는 삶을 습관화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4시간 안에 미래를 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라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향도 살고 있고 몇 가지 방향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 열심히 돈 벌고 저축도 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해, 저축도 해, 그다음에 애들도 키워. 참 많은 노력들을 했죠. 또 여러분 저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제 주위에 제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통 한 내 식구 3명 4명 책임진다면 저는 보통 평균 10명 이상을 책임지고 살았었거든요. 시댁, 친정, 동생 할 거 없이.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현재가 매우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현재가 무겁다고? 현재가 무겁지 않은 사람 있어 없어? 한 명도 없어요. 나 혼자 밥 3끼 먹는 현재도 무거운 거예요. 근데 10명이 먹어야 돼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그럼 3끼 먹는다고, 나 혼자 3끼 먹는다고 그건 안 무거울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내 인생이거든요. 얼마나 무거워요. 안 무거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현재가 무겁다고 현재만 계속 집중하다가 보면 미래가 텅텅 비어 있고, 그래서 아무리 현재를 살아도 미래감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현재를 해결했다고 미래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래를 살았습니다. 그때 공부를 했죠. 지금도 기억나나요? 그때 약 2000년쯤 됐을 때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게 막 뜰 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남보다
2년 먼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국 교재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전국에 의무 교육화됐을 때 거의 모든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성희롱 강사, 예방 강사, 전국 양성 과정도 제가 여성가족부와 제가 했고요. 양성평등이 한참 뜰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남녀 매니지먼트 양성평등이라는 교육을 내가 먼저 2년 전에 준비했고, 그리고 2년 후에 그게 시장으로 확 확산됐을 때 제가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내 인생의 초대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코로나가 딱 왔을 때 3개월 만에 피봇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미래를 살고 있었던 거죠. 언제? 새벽에. 그래서 나 혼자만 하기 너무 미안해서 용클이라는, 용수철 클럽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제가 수만 명과 함께 했습니다. 자, 2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길이야. 그때 제가 제시한 게 디지털 튜터입니다. 딱 2년 먼저 했죠. 요즘에 뜨기 시작하네요. 자, 여러분, NKYU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저 사람은 현재의 미래를 담았네, 나도 따라서 해야지, 이런 건 정말 따라장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현재 안에 미래를 담고 사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두 분은 그 2년 전 현재 미래를 담았던 분들이고, 그 용기가 이제서 결실을 맺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두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일까요? 첫 번째, 이분은 김사랑 님이십니다. 디지털 튜터 김사랑님. 독한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 2억에서 10억으로 강사라는 직업 통해서 월 수입이 100배가 뛴 분입니다. 어떤 비결이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분이십니다. 스트레스, 만성질환으로 평범하지 못했던 삶에서 지구를 지키는 슈퍼우먼이 되셨습니다. 야, 자기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지구를 지키다니. 역시 큰 걸 지켜야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만 지키면, 나만 사는데 100명을 지키면 그게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가치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환경실천가 예서정님 두 분입니다. 김사랑님, 예서정님, 두 열정 대학생들이 펼치는 미래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 우리 미라클 나잇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 미라클 나잇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KYU를 통해 3년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현재 강사로 활동하며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튜터 김사랑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살다가 어떻게 디지털 튜터가 됐고, MKYU 학생들이 꿈에 그리는 무대, 바로 이 무대 미라클 나잇에 서기까지 참 많은 경험을 했고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며 성장했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 제가 성장하면서 얻은 가치와 에너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매우 떨리지만 용기 내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재테크입니다. 뒤에 써 있는 문구 보이시죠? 지금부터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저희 부부가 어떻게 2억대의 자산을 10억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실천하세요. 저는 실천의 그 첫 번째로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즐겨봤던 유수진 강사님의 동영상, 너무나 좋아하는 부자 언니였고 이 언니의 제대로 된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MKYU에 입학을 합니다. 저는 수진 언니의 강의를 정말 씹어먹을 만큼 몇 번을 반복해서 봤는데요. 이 언니의 강의를 듣고 저는 저만의 재테크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재테크의 첫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바로 짠테크입니다. 저는 원래도 필요하지 않은 걸 잘 안 사고 저한테 되게 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언니의 강의를 듣고 나니 제대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안 사고 안 먹는 게 쪼잔해 보이고 빈티나 보이는 게 아니라 난 부자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거야 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니 돈은 있지만 안 쓰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짠테크를 해서 변동지출 20만 원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테크의 두 번째는 바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이건 일반인들도 너무나 접근하기 쉬운 재테크 방법인데요. 누구나 다 집 한 채는 있어야 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 집값이 올라가고 또 올라갈 만한 그런 집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안목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부동산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부동산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전주에 임장을 다녀갔다고 해서 영상을 올려주면 그 영상을 꼭 보고 그 유튜버들은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하고 밥을 먹으면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저는 비중심부에 있던 2억짜리 20평대 아파트에서 중심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3억 5천짜리로 집을 옮기게 됩니다. 현재 그 집은 7억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나에게 맞는 필살기 방법을 보유하라입니다. 저는 현재 주식도 투자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일희일비하는 투자보다 저는 약간 묵직한 한 방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저의 집이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외곽 지역이긴 했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남편하고 계속 체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청약 통장을 쓰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당첨이 되었고 현재 그 집도 프리미엄이 1억 이상은 붙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들려드리면 부동산 호황기에 운 좋게 잘 걸렸네 또는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얻어 걸린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돈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고요. 저는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화의 방향성이 계속 재테크에 있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마음 먹었으면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실천을 해야 수익이 현실화가 되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 집합해서 더 큰 목표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테크 공부를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저희 부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현재 저를 불러주시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저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MKYU 소속 디지털 튜터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현재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디지털 튜터라는 직업이 굉장히 친숙한 분들도 계실 거고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튜터는 어떤 직업이며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디지털 튜터가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100일도 채 안 된 아이를 기관에 맡기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떡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그때는 정말 제 현실이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근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에게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하고 싶은 게 저희 부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후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첫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남편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때처럼 후회하지 말고 울지 말고 둘째는 키울 수 있을 만큼 너가 키우고 싶은 만큼 키우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 보도록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저는 둘째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둘째를 유모차에 태우고 첫째의 손을 잡고 등교를 시키면서 출근하는 엄마들을 보면 한참을 멍하게 바라보기도 하게 되고, 현재의 저의 상황을 후회하거나 불행한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헛헛한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을 때 학장님이 3년 안에 뜨는 직업이라면서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해 주셨던 디지털 튜터, 그 모습을 보고 나 저거다, 진짜 나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다 듣고 자격증을 디지털 튜터 1급, 2급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MKYU에서 연결시켜준 홈플러스로 강의를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강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도 처음, 강사라는 직업도 처음. 근데 정말 강사라는 직업은 쉬운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회원들도 강사인 제가 모집을 해야 됐고, 강의안도 만들어야 하고, 강의도 해야 하고, 회원들의 반응도 살펴야 되고, 거기다 끊임없이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감사한 홈플러스에서의 첫 강사 생활이었지만, 회원 모집이 2명, 1명 이렇게 될 때는 보조 강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강의를 하고 받는 수업료가 채 3만 원이 안 되었었어요. 그 돈을 받고 내가 생각했던 강사라는 직업이 이게 맞나? 수입이 받쳐주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를 할 때처럼 수입에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3곳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첫 번째는 전주시청, 2번째는 전주시립도서관, 3번째는 전라북도 교육청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가서 전주시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자주 이용하는 시립도서관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았고, 교육청에서는 요즘 트렌디한 어떤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는 있지만 연예인 기사나 가십거리 그런 것들 말고 정말 저에게 필요한 정보는 너무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어떤 공고가 딱 났을 때 바로 지원할 수 있게 나만의 강의 커리큘럼과 나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업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 전주 시립도서관의 도서관 여행 해설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니어 센터,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까지 총 6개의 강의를 고정적으로 하는, 한 달에 3만 원이 채 안 되었던 수입에서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쁜 엔잡러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튜터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신 분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에 매달려 살아가는 강사입니다. 근데 본업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D2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시간대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건 내가 본업에는 충실하고 D2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디지털 튜터 자기소개서는 써보셨나요? 나는 이런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나만의 강의 커리큘럼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개설이 된 강의는 시간대, 날짜 당연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의를 제안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김미경 학장님처럼 정말 유명한 강사가 아닌 이상 누구도 저희를 찾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저에게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를 제안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의 커리큘럼을 짜서 여기저기 다 들이고 다녀보는 거죠. 그럼 분명 연락이 올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수백 장의 제안서를 보내면서 고정 수업을 맡게 되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새내기 강사들에게 NO라고 할 수 있는 배짱 따윈 절대 없어요. 업체에서도 수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거든요. 오늘 연락이 와요. 강의 제안서를 막 확인하시고 선생님 그럼 다음 주부터 수업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바로 예스라고 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을 준비했고 매일매일을 연습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라도 강의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라 입니다. 그게 바로 D2 일기 선생님들이에요. 저는 D2 일기로 활동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과 많이 인연을 맺었는데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수업을 어떻게 해서 따게 됐는지에 대한 경험담도 나누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활발한 정보 교류 덕분에 메타버스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8월의 플랜이 세워졌고요. 메타버스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공유함으로써 다음 수업은 메타버스에 대한 수업도 진행해 봐야겠다라고 계획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쉽게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아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데 훨씬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2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와, 강사 진짜 어렵다.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그런데도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거를 전달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주 뻔한 이야기지만 내가 즐거운 일을 해야 그 일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정말 저 역시도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든 날에도 수업이 끝나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길에 시니어분 한 분이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한마디가 막 뿌듯함이 막 밀려오면서 힘듦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고 제 이야기를 통해 엔잡러의 삶도 꿈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을 사랑하는 슈퍼우먼 예서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의 작은 행동이 내가 사는 세상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주부님들이라면 많이 아시죠? 연두해요, 연두해요. 우리 모두 함께 연두해요. 연두 홍보는 아니고요. 연두 뚜껑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병이 쉽게 분리가 되지 않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보호는 재활용과 재사용인데 말이죠.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가 위기인 만큼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할 것입니다. 뚜껑이 분리되면 더 많은 재사용과 재활용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사로부터 택배가 왔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어 쉽게 뚜껑이 분리되는 연두가 새롭게 개선 출시되었다며
저에게 감사하다며 신제품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와, 저희 그때 기분은 정말 대박.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 저의 의견이 변화를 일으킬지 몰랐으니까요. 거기에 용기를 얻어 더 용기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역 신문고에 건의를 해서 담배꽁초 수거함도 설치했습니다. 신기한 게요. 환경 문제는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도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한다고 지지를 많이 받죠. 제가 환경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된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은 환경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아동센터 환경교육 봉사를 하고요. 지역 봉사단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들어갔습니다. 또 경북 기육미식회 대표와 경북 수주빈 리더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상북도 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에서 마을교육 지도자 1급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환경교육사 상급 일반으로 제가 또 선정되어서 지금 도전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 기후변화 전문가 맞죠? 사실 저는 공부엔 취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적표에 체육만 수였고 다 양양양 가였습니다. 아빠는 양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며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죠. 이런 제가 어려운 환경 공부가 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으로 평범한 생활을 못하던 제가 지금은 건강이 너무 좋아져서 늦둥이 셋째까지 뱃속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도 하고 있죠.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환경 실천가로 살기 전 저는 변변한 직업도 전공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저것 참 많이도 실패 창고에 실패를 넣어두었죠. 모닝잭잭 514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면서 실패 창고 얘기는 저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나의 실패 창고에 있는 나의 과거가 나의 지적 자산이라는 사실도 또 한 번 알게 되고 나를 드러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NKYU는 가제를 인스타로 제출하는데요. 가제를 인스타에 업로드하면서 팔로워는 점점 늘어났고 내가 올린 건강에 대한 피드를 보고 관심 가져주신 마스크 비건님의 피드를 방문하면서 비건의 정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건이란 자연, 동물, 약자, 다시 말해 자연 파괴, 동물 희생, 약자의 착취 등이 없는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물의 윤리,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수주빈에서 함께 활동하고 수주빈에서 기후변화 스터디, 환경기초, 환경일반, ESG, 비건 스터디를 매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2주 동안 채식과 과일만 먹는 비건을 실천하였고 나의 건강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깨달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NKYU 기후변화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공부하면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환경교육 봉사를 자청했습니다. 컴퓨터는 이메일 확인, 검색밖에 모르는 컴맹이었죠.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환경 관련 공론회가 있을 때마다 일주일에 3번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강의라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수주빈 스터디를 통해서 배우고 강의를 하시는 지인분들의 피드백으로 저의 환경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셔야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요청하세요. 제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들이 누군가에게는 손이 되어줄 것이고 잡아주고 끌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NKYU 기후변화 전문가 카페, 제로웨이스트 카페, 블로그, 인스타 등 하루도 빠짐없이 올렸습니다. 작아진 낯이
네일을 잘라서 손수건으로 사용한 것도 올리고 짝 잃은 외양말 패션은 따라해 본다는 분들도 많았죠. 몰라서 못했는데 제 환경일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거기에 용기를 얻어 더 힘이 났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 저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해 나갔죠. 재능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관심이 생기는 일이라면 일단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을, 천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 당신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 없었고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내 아이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커리어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환경 실천가가 된 후 제일 먼저 바뀐 저의 생각은 인성교육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에서 인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성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40만 원이 줄고 물세, 전기세도 반으로 줄어들었죠. 환경 실천 이후 어려 쇼핑을 제가 딱 한 번 한 일이 있었는데요. 5.14 챌린지 참여 중 미혼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노트북 지원 기부를 한다고 해서 페트 재활용 굿즈 후드티를 구매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제 옷 하나 사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환경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 없이 낭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공부도 때가 있다라는 말, 2016년 김미경 학장님이 하셨던 말이죠. 저에게도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모든 일정이 순서대로 딱딱 끼워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지역에서 환경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 중학교 선생님께서 1년 동안 환경교육을 요청했습니다. NKYU 기후변화 전문가 제1회 시험 하루 전 전화를 받았고 자격증은 1차시 수업 후 발급되어서 보내드렸답니다. 시험에 붙을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점수도 엄청 높게 나왔답니다. 이 영광은 수줍인 기후변화 스터디 멤버님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환경 실천가가 된 후 지역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을 시작하면서 마법 같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비건 식단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병원 약도 들지도 않고 한 달에 100만 원치 영양제를 먹으며 치료하던 지연성 알러지 증상이 자연 식물식으로 사라졌으니까요. 불면증, 요실금도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둘째 임신 중 요실금과 임신 혈압이 심했는데 말이죠. 너무 건강해져서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 우리 구미 NKYU 기후변화 전문가 분들과 함께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왔답니다. 잠깐! 채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체질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채식을 하는 것이 좋고요. 식단을 매일 기록하고 변화를 체크하는 방법과 저녁 6시에서 7시 이후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상 유지하는 식습관을 추천합니다. 물론 잠자기 전까지 드셔도 되지만 간경화나 신부전증,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은 물 섭취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스피치 주제가 미래를 어떻게 선점하는가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미래는 뭘까요? 저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후 위기가 나의 미래 행복을 불행하게 한다는 생각과 아이들의 미래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환경보호와 비건을 실천합니다. 2016년 김미경 학장님의 강의에서 내 아이가 지하 5층에 있으면 나도 지하 5층으로 내려가서 같이 올라와야 한다는 말을 했죠. 저는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아이들을 키워왔는데요. 저는 지금 지구도 지하 2층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지구가 없다면 우리의 삶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제 우리가 편리함을 내려놓고 조금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환경을 위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특별하고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장바구니 사용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플로깅하기, 지역 농산물 이용하기, 물 아껴 쓰기, 텀블러, 손수건 등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구도 지키고 내 몸도 지키는 일주일에 하루 한 끼 채식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네, 바뀌더라고요. 나 하나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우리 함께 행복한 미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환경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행복한 미래를 선점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멋진 문제 잘 봤습니다. 네, 두 분 예서정님, 김사랑님 어때요? 무대에 서 보니까 떨리지 않아요, 좀? 엄청 떨려. 엄청 떨렸어요. 예서정님 어땠어요? 학생님 보는 순간 더 떨려서 더 떨렸어요? 네. 나 보니까 아 내가 안 나타날 걸 그랬나? 아 그래도 두 분 정말 각각 디지털 튜터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전문가 이 양쪽에서 사실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를 제가 되게 강조했던 앞으로 우리 3050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처음에 디지털 튜터 들었을 때 아 이 직업 진짜 내가 왜 3년 안에 뜬다 했잖아. 근데 그 말 믿었어요? 좀 믿고 싶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 믿었어, 믿고 싶었어. 좀 믿겨졌어요. 그리고 믿겨졌어요? 네, 어. 디지털로 판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소소한 일거리지만 분명히 3050 여자들한테 어떤 이런 네. 작은 일거리가 쥐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랬죠. 사실 그 보면은 3050 여성들이 그 갖는 자격증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격증 그리고 그 자격증을 득한 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왜 이런 게 되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것이 뭐 이렇게 자격증을 주고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고 내가 자부심이 느껴져야 되는 일들인데 대부분 이제 경력 단절됐다가 세상에 다시 나오려고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일거리가 종목이 별로 몇 가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때요? 디지털 튜터는 해보시니까. 이거는 저처럼 뭐 젊은 사람도 가능한데 시니어 네. 튜터들도 원하는 업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조건 이 자격증을 따놓고 있으면 네. 강의안을 꼭 제안하고 기회가 많이 있죠. 네,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훨씬 더 네, 그 네. 많아질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기후 변화 전문가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활동해 보시면서 느낀 거. 배우고 활동하면서 느낀 거는 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기후변화 전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지구가 이제 위기라는 사실을 네. 사람들이 잘 다- 모르고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좀 정부에서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제가 보기에도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 디지털이 이끌어가는 미래가 있느냐 하면 한편 그 ESG의 철학으로 이끌어가는 지구 이 두 가지가
우리 인류를 끌어가는 되게 중요한 축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다 우리가 학교에서 안 배웠고 돌아가서 배울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현재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이걸 배워서 30대 50대들이 직업으로 하는데 얘는 어때? 전망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해요? 그 전망이? 아,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진짜로. 아, 그래서 좀 학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 3년을 먼저 갈 수 나도 있었을까? 그게 신기해. 예, 정말요. 근데 처음에 믿고 따라갈 때는 학장님이기 때문에 좀 믿고 따라갔거든요. 아, 네. 근데 하면서 계속 의심은 들었죠. 왜냐면 3만 원이었으니까요. 처음에 홈플러스 때가 우리가 제일 괴로웠을 네, 때야. 너무나 괴로웠고 막 3만 좀 원이고 터지지도 않고 죽겠지. 네, 자괴감도 들고 맞아. 솔직히 90분 수업인데 음. 그 학생들이 2명 1명이니까 막 더 해달라고 하면은 막 120분까지도 그러니까. 하고 막 집에 가면 전화도 오고 막 물어보려고. 근데 정말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열정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열정으로 D2 일기는 끌고 갔던 그런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때 D2 일기분들이 진짜 애쓰셨고 그다음에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이 버린 시간이 아닌 게 그 사실은 강의는 상대가 없으면 연습할 때가 없으면 안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주고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강사 초기 때 난 다 돈 주고 강의 다녔어요. 내가 돈 내고 무료라도 다 가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크거든요. 강의는 무대에서 크지 누워서 크지 않아요. 아무리 상상해도. 그러니까 사실 그때 홈플러스 때 많이 훈련이 되니까. 그리고 절실하니까 또 제안서 썼겠지 뭐. 진짜 절실했어요. 내가 3만 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막 썼겠지. 원래 그래야 돼. 근데 지금 D2 어떠세요? 지금 D2가 지금 그렇게 시작됐는데 요즘에 어디야? 그 카카오 임팩트랑 당근마켓은 급여가 되게 높아요. 전 아유. 전주여서 아. 지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좀 너무 멀어서. 곧 돼요? 곧 아, 돼요? 지방도 네. 되나요? 네, 지방 지금 서울이 이제 신영시장이랑 서울에 한 8군데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데이터 모아서 그거 갖고 딱 이제 내년이 이제 지방으로 다 갈 거고 아마 당근마켓도 지방으로 다 가게 될 거라 굉장히 그뿐이 아니에요. 줄 섰어요. 엄청 많을 거예요. 나는 디지털 튜터는 전국에 5천 명, 6천 명도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내년 되면 좋은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우리 김 사장님처럼 경력을 쌓아놓은 사람이면 훨씬 더 빨리 채용되겠지. 그러니까 아마 자격증만 따놓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나도 뭐라도 할 걸. 막 이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떠셨어요? 그 기후 변화 하면서 시장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왜 이것도 어느 정도 그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이 일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나의 하루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떠세요? 보니까. 이제 정부가 환경 생태 교육을 네. 강화한다고 또 발표도 했고 음. 또 각 기업들이 또 ESG가 필수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필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 전문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하다는 이제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전망이 된다. 그리고 저도 이게 지금은 페이는 되게 적지만 이게 또 연습이라는 생각. 네.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 같은 기후 변화 전문가 사람들을 많이 양성했을 때 이제 저는 또 경력자가 될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을 해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맞아요. 정말 되게 중요한 걸 깨달으죠. 그 디지털 튜터는 아마 1대1 코칭과 그리고 디지털 튜터로서 무대에서 강의하는 것과 이 두 가지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비중은 코칭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대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근데 기후변화 전문가는 강의예요. 코칭이 아니고 그 강의거든요. 그래서 뭐 네, 맞아요. 초중 고등학교에 강의를 간다라든지 단체에 강의를 간다라든지 이런 어떤 강의 인력이 많을 거고 근데 ESG는 달라요. ESG는 강의가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인플루언서적 역할 아니면은 코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주는 역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바꿔주세요건 이건 잘했어요건 그런 역할 그래서 아마 ESG가 8월 둘째 주쯤에 과정이 나오거든요. 자격증 과정이. 그거는 우리가 NKYU가 연세대학교랑 같이 공동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KYU와 연세대학교가 같이 공동 개발했고 그걸 공동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ESG가 되게 중요한 화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야죠. 앞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튜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린 인플루언서 쪽도 그린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카페에서 더 많이 활동하고 카페에서 이제 저희가 그 NKY에서 더 많은 정보, 일자리 정보 그러니까 어디 지자체에 무슨 일자리가 떴다 뭐 이런 거 제안서는 이렇게 내라 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학교가 다 하는 것보다 사실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공유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네, 그게. 그거 진짜 빨라요. 그게 훨씬 빠르죠. 뭐 본인들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네요. 또 오픈 카톡방은 주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 휘발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다 경력으로도 남거든요. 기한서가. 그 어떠세요? 이렇게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학교에서 이런 걸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활동하는 학교의 선생님이 음. 이 기후 위기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너무 적극적인 어떤 걸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적극적이게 해주니까 이게 좋은데 아이들은 선생님도 자꾸만 기후 위기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선생님도 얘기하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조금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교실보다는 조금 밖으로 환경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생태적으로 좀 나가서 네네. 좀 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자, 두 분에게 나오신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몇 개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후 변화 진짜 있나요? 느끼시고 계시죠? 저 느끼죠. 네. 그쵸. 정말 기후 변화는 진짜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네. 이게 바로 기후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 두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 디지털 튜터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말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네. 이런 분들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디지털 튜터는 원래 명붕산 시니어 디지털 튜터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시니어 분들만 하다가 초중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미 네. 저희보다 디지털에 훨씬 더 익숙하고 능숙한 아이들과 내가 그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누군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디지털 튜터 자격증 따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거 있죠. 뭐예요? 무조건 실습 이게 공부는 저희가 다 이미 MKYU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건 다 익숙해요. 그렇죠. 근데 강의를 하는 것과 내가 강사라는 타이틀을 다는 거는 실습이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료 봉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있어. 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저희 아파트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제 재능 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 명, 두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어떻게 말을 했을 때 시니어분들이 반응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 네, 그지?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의 값어치가 올라갔을 때 이제 전주시에서도 컨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굉장히 높은 강의료를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는 받으면서도 할 수 있게끔 되니까 무조건 어떤 판만 깔아져 있으면 어디든 가서 강의를 한번 해봐라.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얼마 싶습니다. 전에 서울시에서 그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튜터를 사용하는데 5명을 뽑는데 3명이 MKYU 디지털 튜터였다고 채용이 됐다고. 그래서 여기 요새 어디 가면 MKYU 디지털 튜터라고 다 자랑하시겠네요. 네, 그럼요. 그죠? 네. 그럼 가면은 되게 그분들끼리 또 어디 가서 디지털 튜터만 뽑으면 다 NKYU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리면요. 강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능력이 있다면 뭐냐 말씀하셨어요. 초중고등학교 강의도 많이 나가시니까 예소정님 어때요? 자기 개발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자기 개발에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시나요? 네, NKYU에서 어. 딱 1년 김미경 따라하기가 하기, 저는 정말로 강의가 준비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자, 컴맹도 디지털 튜터 할 수 있나요? 물어보셨네요.
할 수 있죠. 아무 상관없어 컴맹이랑. 그분의- 정말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1도 상관없어요. 교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교환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는 원래 엑셀, 뭐 한글 이런 걸 안 썼던 사람이라 이게 뭐 이게 명세서 같은 거 받아달라고 하면은 남편한테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이거 한 번만 해줘. 이거 빨리 표 한 번만 짜줘. 이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고요. 맞아. 웹사이트도 너무 잘 돼 있고 해서 그냥 들어가서 똘깍똘깍 몇 번 하면은 그냥 예쁜 카드 뉴스 만드는 거 진짜 뭐 1분 안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컴퓨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컴맹도 디지털 튜터 할 수 있나요? 네, 디지털 튜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 디지털 튜터 자격증을 따면 강사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죠? 한번 해보시니까 어떤 분야로 확대되는 것 같아요? 마을 교육사 1급 자격증을 이거를 네, 이제 네. 땄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이제 이런 마을 공동체 형성하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어르신들 이제 보면은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같이 이제 그 노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저는 이제 기후 변화라서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디지털 튜터는 어때요? 지금 강의하는 일이 많아요? 코칭하는 일이 많아요? 그니까요. 그걸 생각했어요 방금. 네. 왜냐하면 저희가 디지털 튜터 강의를 들으면 그 강사님이 코칭과 티칭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오거든요. 커리큘럼상에. 아 근데 뭐가 더 많은 것 코칭이 같아요? 훨씬 많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디지털 튜터는 막 앞에서 막 강의해봤자 가서 네. 직접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1대1 코칭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티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인원이 제가 한 40-50명 앞에서도 이제 강의를 해봤는데 아 실질적으로 2시간 버렸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예, 나가면서 시니어 분들이 다 이건 별로였어요. 뭐 이건 좀 아쉬웠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그룹이 2-3명. 그쵸. 그렇게. 그리고 저의 호흡이 다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코칭이 훨씬 더 매력이 있는 직업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네요. 저 얼마 전에 그 정말 그 신영시장 요번에 6분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학교에 왔었단 말이에요. 미팅을 했는데 두 분은 그 여행사에서 그 마케터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사가 다 문 닫았잖아요. 근데 상당히 그 경력 단절이라고 보기에는 경력이 옛날에 엄청 빵빵했던 분들이 거의 6명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저도 그렇지만 그 특히 3050 여성은 뭐 남편 따라 이사를 가건 아이를 키우건 따라서 자신의 뜻과 관련 없이 경력이 잠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사회와 이으려고 봤더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있잖아요. 직업 현장 되게 빨리 변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내가 그 책상에 도로 앉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그랬을 때 이 디지털 튜터와 그린 인플루언서, 기후변화 전문가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등장할 ESG 전문가 같은 것이 아마 진짜 사회에 필요한 걸 갖고 들어가야지 사회가 나를 반겨주잖아. 근데 뽑아주세요 이러지 말고 난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나는 그게 정말 또 승질날라고 그러네. 폼상해요. 아니 내가 잠시 아이 낳고 이것도 얼마나 사회에 중요한 일인데 이걸 하고 한 7년 하고 들어가려더니 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야. 내가 사회에 필요한 걸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면 사정해야 되잖아. 아니면 사회가 나한테 주는 일자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막 자존감 떨어지잖아. 그랬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직업은 이제 앞으로 필요로 하는 시장만 잘 형성돼서 가격 조건만 잘 형성된다고 하고 수요가 많아지는데 우리가 공급자잖아. 공급이 막 딸려 막 이러면 나는 공급이 딸리는 그날까지 완전히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이 두 분 디지털 튜터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두 분이 이것이 사실 이제 제가 만들어낸 직업이기도 하고 난 내 자식들 크는 것처럼 너무 신이 나거든요. 이게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이걸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가 좀 더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기업과 연계될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더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위치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게 그게 다 후배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디튜 기후변화 전문가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용기를 좀 주시죠. 네. 디지털 튜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꼭
시험이 있잖아요. 네. 시험에 응시를 하시고 내가 붙던지 떨어지던지 무조건 응시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실습이라는 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튜터를 준비하신다면 무조건 시험에 응시해 보시고 디지털 튜터가 아니더라도 디지털의 소외계층들이 되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봉사할 수 있는 데를 어디든지 가서 봉사를 꼭 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기후 변화 어떠신가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봉사 단체 많이 가서 이거를 많이 알리고 내가 네. 뭘 하는지를 알리는 거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하면은 네. 이런 용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전달,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의 스피치, 두 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 두 분 다 2년 전에 미래를 준비했기에 오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미래를 준비하시는 멋진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사랑님, 우리 열정대학생 예서정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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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화이팅! 우!